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TV. 네, 저는 신희진 변호사고요. 예, 정철 변호사입니다. 최윤준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작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작물이라는 개념은 이 부동산에서는 흔히 쓰이지 않는 개념인데 우리 공익사업에는 지작물이라는 개념이 꼭 나와요. 과연 지작물을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공익사업 진행하는데 지장이 되는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지작물이라고 하면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에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등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을 수행을 위해서 직접 필요하지 않은 물건으로 보시고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하거나 철거해야 되는 물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추가적인 말씀 잠시 드리면 법하고 시행령에는 이 지작물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시행규칙에만 있는데 바꿔야 될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건 철저하게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나한테 지장을 주는 물건이 저것들이야 라는 규정이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내 물건들이 남한테 사업에 지장을 준다는 지장을 주는 물건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게 사실은 되게 좀 원자는 표현 아닌가. 그래서 용어에 대한 새로운 좀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해되는 물건이다. 그렇죠. 네. 나한테 소중한 물건인데 자기들은 방해된다고 그 물건을 지작물이라고 표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깨끗한 상태로만 있으면 되는데 그 위에 있는 모든 물건, 예를 들면 내가 지금까지 살던 건물, 그리고 내 소중한 장독대, 그리고 뭐 모든 것들이 사업에는 지장을 준다, 방해가 된다, 이거 다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시행 규칙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거 우리 토지 소유자분들 들으시면은 이 참 지작물부터 용어 자체가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래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누락이 되지 않게 하려면 이 지작물이 어떤 것이 있다, 현황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중에 물건 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법에 나와 있는데요. 토지보상법 제14조에는 물건 조서를 작성하고 난 뒤에 소유자의 서면 날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소유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부했다라는 표시까지 해서 물건 조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게 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요. 물건이 있었던 지번이나 소재지나 뭐 종류 등등을 쭉 작성해서 물건 조서라고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들을 다 이제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이 원칙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부하거나 또 조사를 하려고 하는 쪽 입장에서는 서로 다르니까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지작물 조사, 사실은 내 지금 이 토지라든지 이런 게 공익사업에 지금 수용이 되는 자체가 싫어서 이거 지작물 조사 안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 이 지작물 조사 이거 받으면은 이때부터 완전히 내가 이 공익사업에 대해서 오케이 승인한다, 허락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까봐 지작물 조사 거부하고 반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혹시 지작물 조사 이거 반대한다고 뭐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닌지 그래도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무조건 받아야 된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뭐 외관만 보고 평가를 하게 되면 누락되는 게 있긴 있겠죠. 그래서 정확히 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처음 이제 보상을 산정할 때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수정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토지보상법 제11조에 보면 토지 점유자는 사업 시행자가 미리 통지하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를 막는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벌금형에 처해지는 규정까지 있네요. 네,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법조항을 기초로 해서 사업 시행자가 밀고 들어와서 벌금형에 처해지고 이런 경우도 일어나나요? 실무에서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 내가 지작물 조사를 거부했다고 벌금을 맞았다,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고, 대부분은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뭐 폭행이라든지 이래서 형사처벌 되는 문제는 몰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 위반으로 해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하는 경우는 거의 실무에서 보지 못했다. 그래도 일단은 지작물 조사 이거 내 토지 수용되는 것 자체가 나는 좀 반대다, 이런 이유에서 지작물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또
거부할 때 현실적인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 지자물 조사를 거부하는 거는 크게는 이제 내가 이 사업을 반대한다. 나는 이 사업에 꼭 들어가기 싫다. 네. 그런데 왜 나를 자꾸 우리 집에 와서 귀찮게 하느냐. 그래서 거부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사업 시행자가 남의 땅을 우리 땅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고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다 법에서 해놨어요. 근데 유일하게 토지 소유자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작물 조사예요. 물건 조사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은 야 나한테는 이주야 택지를 어느 지역에 줄 거야 아니면 나한테 뭐 생활대책용지는 어떻게 어느 지역에 줄 거야 이런 등등의 사업 시행자한테 요구를 하는데 사업 시행자가 이걸 전혀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유일한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작물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 지작물 조사가 그래도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은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시 수정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나오는 협의 통지는 지금 물건 조사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수용 재결이라든지 이의 신청 들어갔을 경우에는 결국은 내가 내 땅에 대해서 내 물건에 대해서 뭔가가 이제 누락되었다는 걸 내가 스스로 이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거나 하면은 결국 보상금을 제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작물 조사를 끝까지 거부하지 못하고 중간 정도에서는 내가 어쨌든 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물건 조사를 하는 걸 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죠. 이 지작물 조사, 이 지작물 조사를 어쨌든 간에 잘 받으면은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내 소유의 모든 물건에 대해서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싫다고 하는데 사업 시행자가 강제로 밀고 가서 여기 하는 경우도 있나요? 요즘에 보면은 강제로 하려고 하는 조짐이 있지만 실제로 아까 말했지만 거부하면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법에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200만 원 벌금을 때릴 수 있을지언정 내가 그 물리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에서는 어쨌든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 때문에 처해지는 경우는 보기 힘들다. 근데 요즘에 사업 시행자들 이제 매번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소유자들한테 지작물 조사를 스스로 응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깨우친 것들이 꽤 나와요. 아니, 토지 소유자들이 이 지작물 조사를 내가 지작물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원해서 받게끔 사업 시행자가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깨우친 것 같은데 네. 이게 우연찮게 깨우친 방법 같은데 뭐냐면 물건 조사 들어갑니다. 거부. 물건 조사 들어갑니다. 거부. 보상이 하나도 없이 늦어집니다. 그런데 물건 조사는 말고 토지는 물건 조사와 다르게 외관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토지에 대한 협의 평가에서 토지 금액 통보합니다 하면 토지 금액이 다 통보가 돼 버렸어요. 네. 그럼 내 땅은 지금 보상금이 나왔다는 거 되면 둘 중에 하나겠죠. 협의를 하든지 협의를 하지 않고 수용으로 넘어가든지. 그래서 내가 어쨌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다 보니까 땅을 사거나 이전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죠. 네. 그러면 그때서는 소유자들이 자꾸 물어봐요. 지작물 보상은 또 언제 나오나? 결국 토지부터 보상을 하고 나면은 소유자들이 이미 이 사업을 반대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내 보상금이 빨리 더 받고 나가야 되는데 지작물이 혹시나 누락될까 싶어서 조사는 언제 하는지 물어보고 조사를 하면 또 그 보상금이 언제 나는지 그런 걸 역으로 사업시행자한테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이걸 같이 진행하지 않고 지작물, 즉 물건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대한 협의가 끝난 다음에 진행하는 방법을 택하는 방법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사업의 진행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사업 진행을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 될 수 있는 거를 먼저 해보자 라고 토지를 먼저 했더니 보상금을 토지 보상금이 이만큼이다 라고 알려주니까 이 보상금 자체 금액이 나오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이 사업이 시작됐고 그러면 지작물도 보상을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지작물 조사를 또 적극적으로 응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라도 누락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지작물 조사를 받게 되는군요. 그래서
대책위가 뭔가를 강하게 요구하거나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정물 조사를 거부하는데 막상 보상금이 그 협의 보상금, 토지에 대한 협의 보상금 통지되고 나면은 이게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정물 조사를 거부하면서 어떤 협상력을 유지하기가.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하면서 어쨌든 지정물에 대한 보상금도 나오고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 그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작물 조사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쭉 나눴는데요. 이 지작물 조사 받을 때 뭐 유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꼭 알아두셔야 될 점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내 물건은 모든 게 보상이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눈여겨봐서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사업 시행자가 나중에 물건 조사라고 해서 보내줍니다. 그 내용을 따라서 내가 스스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맞는 건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건물 같은 경우도 공모상 면적이 있고 실면적이 있거든요. 네. 보통 실면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공모상 면적보다도 조금 더 증축된 거나 아니면 좀 더 확장된 게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체크해서 제대로 올라갔는지 꼭 보셔야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지작물 조사 과연 이 사업의 어느 단계에서 하는 건지 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 인정고시라는 게 결국 당신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건데 네. 사업 인정고시를 전에도 공익 사업을 위해서 준비 단계에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 인정고시를 받고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기간이 굉장히 유하게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데 대부분의 지정물 조사는 실제로는 사업 인정고시 후에 그 다음에 협의보상금 토지에 대한 협의보상금 전후에서 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자, 이 방송 지금 보고 나면 그럼 지정물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런 궁금증이 오히려 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내가 사업 시행자한테 무언가 요구할 게 있다면 일단은 받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나중에 지정물 보상 금액이 조금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의 절차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다. 대신에 내가 그냥 관찰할 게 없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내가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지정물 조사를 굳이 거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게 맞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늘 대책위 위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책위가 무언가를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유자분들, 회원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움직여주는 것이 맞다. 거기까지 해줘.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지정물이 이제 오늘은 약간 시작하는 단계고요. 다음에는 각 물건별로 해서 어떻게 보상이 되는 건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좀 물건별로 한번 해보는 시간도 가질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지작물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